앞으로는 회사가 1년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11개를 정산해 주면 될까요? 아니면 26개를 정산을 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서롱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저희 최근에 딱 1년 근무한 근로자들이 퇴사할 때 연차 휴가를 11개 정산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26개 정산해 줘야 되느냐 관련된 영상을 좀 찍었었잖아요. 네, 그때 고등법원 판례가 나오고 다음날 바로 고용노동부의 입장 발표가 있어가지고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드디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11개만 발생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고등법원 판례 입장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기존의 법원은 고등법원에서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연차는 11개만 발생한다 라는 입장을 유지해왔거든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사건의 발단은 고용노동부의 이제 연차 휴가에 대한 설명 자료예요. 2018년도 5월에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휴가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됐어요.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 휴가 부여 개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설명 자료에서 노동부가 딱 1년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체결한 1년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연차 휴가는 11개가 아니라 26개를 정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죠. 네,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이런 설명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차에 대한 임금 지정이 들어오면 26개를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명령이랑 그리고 사업장 지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건데요. 회사는 이미 11개 연차를 줬다. 15개를 더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부의 설명 자료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감독관이 주라고 해서 주기는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이건 문제가 있다. 추가로 받아간 연차는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라. 이런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법원은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간 근로가 끝난 다음날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날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대법원은 또 취지를 고려하기도 했어요. 2018년도 5월에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입사하면은 입사 시점부터 2년이 되는 시기까지 총 15개의 연차만 쓸 수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1년차 때 연차를 많이 쓰면은 2년차 때는 더 이상 쓸 연차가 없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좀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반영을 해서 개정된 연차 휴가 제도는 최초 1년차 때 11개를 쓰더라도 2년차 때 15개를 더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법원은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딱 1년만 근로하고 나가는 근로자한테까지 이런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거는 중첩적으로 적용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그리고 법은 연차휴가 일수를 최대 1년간 25개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1년간 근로를 하게 된 기간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연차가 26개라고 하면은 한도를 정해준 법문의 해석의 범위를 넘게 되고 장기 근속자에 비해서 이제 1년간 근로한 근로자를 우대하는 그런 상황이 모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앞으로는 회사가 1년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11개를 정산해 주면 될까요? 아니면 26개를 정산을 해줘야 될까요? 그래도 결국에는 대법원의 입장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고등법원 판례가 나왔을 때 고용노동부는 바로 그 다음날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 타이밍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작정하고 낸 거의 반박 자료였는데요. 사실 그 당시 고용노동부의 입장문을 보면은 법률의 내용을 문헌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근거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당시에 노동부가 굉장히 완강한 입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고용노동부가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서 입장을 변경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요. 사실 대법원의 판결 자체는 이제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 연차는 11개만 지급하면 된다라는 판결이 줄줄이 쏟아질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노동부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데 입장을 만약 안 바꾼다라고 했을 때 노동부는 여전히 26개를 줘야 한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는 26개를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11개만 줬네. 잘못됐다. 그 노동부의
임금 진정을 들어갈 거예요. 그럼 노동부는 내부 처리 지침에 따라서 잘못됐다 하고 행정명령을 내리겠죠. 추가로 지급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회사가 위반을 하면은 범죄를 인지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해야 돼요. 성취가 된 이 사건 과연 검찰에서는 법률 위반으로 보고 이거를 기소를 할 것이냐. 대법원이 26개가 아니라 11개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 기소를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도 특별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 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동안은 진통이 계속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1년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1개만 지급하면 된다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법률을 해석을 할 때는 있어서는 문헌적인 해석의 1순위이기는 해요. 그래서 문헌적인 해석보다 그 취지를 고려해서 해석을 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분명히 비판의 소지는 있어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연차 휴가에 대한 이런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다른 입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차는 굉장히 우리 현장에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